안녕하세요. 아태원 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오늘은 주식하면 망하는 사주, 주식해도 좋은 사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전에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간단하게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식과 사주의 관계, 그리고 주식해도 좋은 사주, 주식하면 망하는 사주,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식이라는 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 다시 환원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주식의 한자를 보면 그루주의 법식자입니다. 그래서 그루주, 부수는 나무죠. 나무입니다. 나무목이죠. 그리고 법식 같은 경우는 부수가 이게 주살익이죠. 주살익입니다. 그래서 무토, 우리 천간의 무토, 부수 같은 경우는 창과자죠. 창과자랑 비슷한 주살익이라는 그런 어떤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물상으로 보면 나무, 그렇죠? 나무, 종이지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금의 기운이라고 본다면 동전, 그렇죠? 아니면 금, 은, 요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물 의미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 어떤 주식이란 단어에서 그런 어떤 화폐 의미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재미삼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볼 때 이 차트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 시세 차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요게 이제 주식 매매의 어떤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많이 폭락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가격까지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주식의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주가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무수히 많이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수학적인 지표, 산술적인 지표, MACD는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ADX, ADI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식과 사주의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특질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돈, 재물, 금전이죠. 그쵸?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증서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5만 원 주고 주식을 한 주를 샀다라면 그건 5만 원의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주가라는 건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서의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행위도 되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그리고 매도 호가, 매수 호가에 자신이 팔고자 하는 주식, 사고자 하는 주식을 이렇게 거래를 함으로써 매매 행위도 되는 게 이제 주식의 또 다른 특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질들을 사주 특질과 대응시켜서 설명하자면, 먼저 이제 돈, 재물, 금전은 당연히 십성으로서 재성이죠. 편재, 정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편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확천금, 갑자기 큰 돈 획득하는 비정기적 수입,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비정기적 재물을 이제 편재라고 보통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정재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그렇죠?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당금, 요런 어떤 특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증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계약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사주 특질은 대표적인 인성이라는 십성이 이제 증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인 같은 경우는 어, 편인 굳이 이제 정인과 편인을 나누자면 정인 같은 경우는 약간 대기업, 우량주, 역사가 오래된 안정, 약간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기업체 주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편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아이디어,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주식, 그런 어떤 주식들은 이제 편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인성은 어쨌든 증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행위는 이제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재성은 돈이고 인성은 증서이기 때문에 매매 행위라는 거는 다이나믹하게 인성과 재성의 기운이 서로 한쪽이 커졌으면 한쪽이 작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한쪽이 커지면 다시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이런 다이나믹하게 어떤 인성과 재성의 기운이 서로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다. 매매 행위는 바로 인성과 재성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돈을 현금을 주식을 뭐 삼성전자 1000주 샀다. 그러면 현금은 없어지고 증서를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성의 기운이 약간 감축되면서 인성의 기운이 커졌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의 어떤 십성의 기운의 어떤 흐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주식 매매 구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 매매 스타일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유 기간, 나는 주식 하나 사면 최소한 10년 이상 들고 간다. 팔지도 않고 장기 투자, 뭐 몇 년 이상 최소 몇 년 이상은 계속 들고 간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 또는 중기 투자. 그리고 뭐 스윙 단타 뭐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짧은 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종목을 보유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뭐 초단타도 있죠. 그래서 뭐 하루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매매 행위를 반복하면서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기법이죠. 방법이죠. 자, 그럼 뭐 매매 금액은 뭐 개미들이 주로 하는 소액 투자에서부터 중액 투자, 거액 투자, 뭐 슈퍼 개미는 뭐 거액 투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살 때,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 크게 기술적 분석으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 재무, 그 기업의 재무라든지 사업성,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보다 실제 현재 주가가 많이 싸다 그러면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판다. 뭐 어떤 이런 식의 기법이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 주로 차트랑 이 차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 사고 파는 기법, 사고 파는 어떤 시점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주팔자 특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해도 좋은 사주 유형입니다. 부제는 뭐 사주 유형은 유형일 뿐이다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해도 좋은 사주 유형도 주식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거를 먼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그나마 주식과 어울리는 사주 패턴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편재 용신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편재가 용신인 사주는 이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매매 행위, 이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사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식 보면 호가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매도 호가창 이렇게 있고 매수 호가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호가창이 막 빨리 돌아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매매 걸어놓고 그 매매 체결될 때 그거 자체로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패턴, 대표적인 사주 패턴이 이제 편재 용신인 사주. 이런 분들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도박, 요런 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고 조심 관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식과 연관성이 높고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주 패턴입니다. 편재용 신인 사주. 두 번째는 강한 재성과 강한 일주. 이건 뭐 대표적인 신왕재양 사주 패턴이죠. 그래서 신왕재양은 사업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주 패턴 중에 하나이지만 주식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왕재양, 강한 재성과 일주도 강할 때 어느 정도 주식과 어울리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인성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적절히 강할 경우에 장기 투자 이거에 조금 유리합니다. 다음 제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성의 기운, 참을성과도 관련이 있는 십성의 어떤 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성의 기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시성일이 편제격. 이건 뭐예요? 제가 뭐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횡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주 패턴이 바로 이 시성일이 편제격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면 잦은 매매,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뭐 매일 하는 것보다 딱 종목 하나 사놓고 최소 10년 또는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를 해서 나중에 중년 이후에 대박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바로 이제 시성일이 편제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최고로 유리한 사주 유형 패턴이라도 개미들 상당수는 손해를 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뭐예요? 사기판이죠. 사기판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돌아가는 종목, 그렇죠? 정직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부의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사기판이다. 이런 것들 항상 유념을 하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의 최고로 유리한 사주팔자라도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라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뭐 여기 주식해도 좋은 사주 유형 패턴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거나 바로 주식을 그냥 막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식해도 좋은 사주 유형.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워렌 버핏 사주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사주, 워렌 버핏의 생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이런 어떤 생일을 뽑아봤는데 실제 이런 이 사주가 워렌 버핏 사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주는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강한 수일간이죠. 임자일주가 아주 강하게 잘 서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죠. 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편인. 경금과 신금의 인성의 기운이 강하죠. 인성도 강하네요. 인성 강하다. 제가 인성 강하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그랬죠. 참을성. 그리고 뭐예요? 이 재성의 기운이 약간 약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정화가 시성일이 편제격은 아니지만 시간에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있고 오미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성이 약간 뭔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간목에 생을 받으면서 재성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오미합화 오미합화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성이 연지하고 시지에서 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일의 시작과 끝을 돈의 재물의 기운이 꽉 묶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끝에 항상 재물이 이 사람의 의식 속에 항상 강박관념처럼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그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성이 강하니까 뭐예요? 일단은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일단 금은 뭐예요? 치밀한 거죠. 치밀하고 분석적인 거 그런 어떤 특질입니다. 수의 기운은 뭐죠? 저장하는 성분이죠. 그리고 어떤 그 판단할 때 그리고 액션을 취할 때 한 발짝 멈춰서기 하는 어떤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지지부진하게 실행을 뭐 화끈하게 못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성분이 바로 수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을 때 가치 투자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능력, 여러 가지 재무제 보면서 제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바로 사지 않고, 그렇죠? 함부로 바로 매수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금수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 특히나 또 인성까지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아예 사지도 말라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주 패턴도 주식하고 어울리면 사주 유형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주 패턴은 뭐 이것도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사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임상에서 볼 때 요런 패턴 주식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 일단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뭔가 기운이 뭉쳐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뭉쳐 있고 레고처럼 딱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잘 맞춰진 듯한 어떤 그런 패턴이 약간 뭐 주식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편제가 기둥으로서 뭐 연주에 있건 뭐 월주에 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강하게 편제가 딱 서 있는 이런 패턴, 그리고 편제가 귀신이 아닌, 최소한 귀신은 아닌 그런 어떤 사주 패턴이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패턴보다는 약간 단타, 스윙 요런 어떤 중기 투자 요런 것들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호가창 보면서 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서 매수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상당히 기민함이 필요하고 조금 더 스피드가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주식 매매에서 일가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불의 기운이 강하죠. 화끈하죠. 그래서 약간 참을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다급하고 조급하고 약간 이런 측면. 근데 화생토 하면서 토생금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순환이 좋고 편제 자체가 이 사주에서 나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타, 스윙 정도 꽤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불의 기운이 강하고 그쵸? 조급한 어떤 그런 특질, 약간 참을성 없는 특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발휘되면 걔가 또 백호 대신살, 병술, 백호 대신살이 강할 경우에는 한 방에 그냥 질러버리는 거. 에이 이러면서 그냥 다 올인. 이렇게 한 방에 급하게 질러버리는 성질이 사실 두목계열 신살인데 그럴 경우에 크게 막대한 손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능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같은 투자에서. 하지만 관리는 해야 돼요. 자기 마음 관리. 뭔가 조급해하는 그런 어떤 자기 심적인 관리를 해야지 크게 손해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기 투자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성일이 편제격 사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시성일이 편제격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편제 하나만 있고 다른 데는 재성도 없고 정제도 없고 편제도 없는 딱 여기 하나만 있는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주는 조금 강해야 되고요. 식상의 기운이 조금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주식을 그냥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종목을 아주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또는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종목을 샀으면 최소 뭐 5년, 10년 이상, 뭐 길게는 20년 이상 들고 가서 초장기 투자해서 작년 이후에 횡재하는 어떤 그런 패턴의 사주팔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상의 편제격이 중년 이후, 청년기 지나서 중년 이후에 갑자기 횡재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왜? 돈 자체가 바로 시주에 있죠. 중년 이후를 의미하는 돈 자체가 시주에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장기 보유보다 더 오랜 기간 보유하는 초장기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주식하면 망하는 사주 유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주 유형은 유형일 뿐이죠. 그래서 주식하면 무조건 이 사주는 무조건 망한다가 아니라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망하진 않더라도 주식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주식하면 안 되는 사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편제 귀신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냥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재성도 약한데 일주도 약한 사주. 이런 사주도 주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성에 걸리는 복잡한 합충. 그러니까 재성이란 십성에 합충이 막 복잡하게 걸린다. 이런 사주는 뭐 그 사주 케이스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 그리고 네 번째는 매우 강한 신살이 재성에 동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올인을 잘못된 타이밍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웬만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4번은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뭐 주식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 가지는 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 너무 강한 재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재성이 용신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조우 측면이나 아니면 업부 측면 동시에 다 용신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이때는 독립적인 주식 투자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결정해서 자기가 매매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요런 어떤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다신약 제가 재성을 화로 예로 들었지만 다른 오행도 상관없습니다. 재성이 목화토금수 어떤 거냐 상관없이 재성이 너무 강하다. 재성이 업부나 조우로도 용신이 아니더라고 했을 때는 주식 투자는 혼자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요. 대신 이제 제다신약 기본적인 제다신약 사주는 금융하고도 어울립니다. 대신에 직원으로서 일해야 되죠. 금융업 많은 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금융회사의 직원, 은행도 괜찮고요. 그런 어떤 직원으로서는 뭐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식 매매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재성이 너무 약한데 일간도 좀 약하고 식상이 이제 또 무존재하거나 약한 이런 사주 패턴도 웬만하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 중에서 은근히 돈 좀 만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대운 영향이 크고요. 대운이 나쁘게 또 바뀌면 바로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하나 있는데 수생목하면서 그렇죠? 수생목하면서 편제 힘이 아주 크게 감축이 되죠. 게다가 기계 충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역시나 인생 목표를 재물이나 또는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맞추지 말고요. 다른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합충이 복잡하게 걸린 재성이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경금일간에 이제 편제 갑목 천간에 하나 있는데 갑경충 되면서 편제가 세 번 얻어맞고 있죠. 세 번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주 팔자 자체가 주식하면 절대 안 되는 사주 패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지에 편제가 인목이 이렇게 딱 있어서 편제가 어느 정도 강하다. 그러면은 좀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 따라서 연운에 따라서 돈을 주식으로 벌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돈을 벌어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운이 또는 연운이 안 좋게 흘러갈 때 크게 번 돈을 상당 부분 까먹던가 다 잃던가 아니면 손해가 난다거나 이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결국엔 이게 건강으로까지, 건강의 어떤 질병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도 아니고, 그죠? 충이 두 개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충 맞을 경우에 웬만하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 패턴에 상관없이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식하도 좋은 사주, 주식하면 망하는 사주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주팔자 패턴 유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운명학적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2008년에 우리 금융위기 왔었죠. 그리고 1997년, 8년도 IMF,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증시 폭락, 이런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자기 사주팔자가, 그렇죠? 자기 사주팔자가 주식 투자에 아주 유리한 어떤 구조고, 대운도 2020년, 1997년, 그리고 2008년 모두 다 아주 대운도 좋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시대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이 사회적인 상황이 개인의 영향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공 요인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죠. 요것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 관상 마찬가지고요. 유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공부,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국가적인 상황을 측면을 보면 어때요? 제가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사기판이라고 그랬죠. 물론 다른 나라도 물론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선진국,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미국 시장, 그런 어떤 기업을 이왕이면 여기로 내다 투자하는 게, 굳이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면 국가도 잘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명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워렌 버핏, 주식 갑부 워렌 버핏 한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능력 범위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